규범이 중요한 세상이 있었어요. 규범화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규범이라 그래요. 규범화된 세상에서는 위로부터 아래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보다는 옆 사람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규범을 잘 지키는 애들은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 지가 하버드를 나왔더라도 회사 규정 어기면 어떻게 해요? 좀 미운 털 박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97년 이전 상황이라면 하버드 나왔는데 막 지 마음대로 막 하는데 얘가 회사 매출을 1,000억짜리를 따왔어요. 미국 가더니. 한마디도 이제 부장급 들으면 영어 한마디 못하는데 얘가 뭐더니 저런 새끼가 다 있어. 욕하고 있었는데 얘가 슬쩍 미국 뉴욕 가서 뭐를 이렇게 하더니 1,000억짜리를 따왔어요. 그러면요. 그 회사 오너는 수군거리는 규범 잘 지키는 얘네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가능성 있는 이번에 30대 초반에 걔 1,000억짜리 따온 애 좋아할까요? 오너 입장에서 말해보시라는 거예요. 누구? 이거죠. 파서빌리티죠. 와, 저는 괜찮다 저거. 그래서 얘 때문에 뭐예요? 다 바꿔. 야, 넥타이 다 풀어 니네들. 그리고 출퇴근 다 없애. 아니 오지마 니네. 얘만 와. 얘 중심으로. 얘 혼자 와도 다 먹여 살리니까 우리 회사를. 그러니까 나머지 20명 뭐 자발적으로 은퇴해주면 좋고 나가주면 좋고 정 있고 싶다면은 다른 데 발령 내줄게. 그래서 전부 다 뭐를 보기 시작해요? 가능성의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 가능성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가능성을 확정하는 거는 언어예요. 오늘 중요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뭐를 잘해야 되느냐 이거죠. 관심 많은 애들은 뭐는 잘해요, 애들이? 말은 잘해요. 저 새끼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 그런 애가 있다? 그러면 그 집안 살리는 애예요.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죠? 그래도 이걸 좀 지켜줘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가능성의 시대.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정교 꼴찌가 성적 비관해서 자살했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 있어요? 정교 꼴찌가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정교 꼴찌를 했어요. 대원외고에서 정교 꼴찌를 했어요. 성적이 비관돼요. 그래서 2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못 들어봤어요. 전교 1등이 5등해서 성적 비관해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전교 꼴찌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걸 했기 때문에 규범을 못 지켰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내 관심 여부와 상관없이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뭐예요? 너가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 많이 하시죠. 애들이 물어봐요. 수학을 왜 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아버님들도 이해는 되잖아요. 미적분 쓰세요 요즘? 사업하시면서? 아니면 뭐 고차방정식 쓰세요? 함수관계 쓰세요? 느낌으로 하잖아요. 느낌 안 좋은데 하잖아요. 그런 말 듣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 애들이 물어보면은 그래 뭐 살면서 그렇게 수학이 중요한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옆에서 바로 우리 어머님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빠가. 동기부여를 해도 모자른 판에 지금 뭐예요? 수학 인생 살면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래요. 왜? 다른 건 다 바뀌었어요. 문화, 예술 다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직 바뀌지 않은 게 뭐기 때문에? 교육. 우리나라 교육은 뭐를 더 따져주기 때문에? 규범성.
그러면 이 교육이 서구 교육은 어떻게 됐을까요? 서구 교육은 규범성보다는 가능성을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잠재성을 본다고요. 현재만 봐줘요. 이건 과거를 봐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점검해줘요. 너 내신도 높고 괜찮네. 과거에 성실하게 살아왔구나. 기회를 줘요. 교육에 있어서. 그래, 더 과거죠.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이 그래. 그럼 오지 않아도 되겠네 우리 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과거로 넘어가요. 항상 과거 중심이에요. 규범성의 핵심은 뭐예요? 과거예요. 그래서 씻길 수 없는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진출 못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도덕 지향적인 사회예요. 도덕적 사회가 아니라 도덕 지향적인 사회예요. 나는 도덕적 사회는 뭐냐면 나도 도덕적이고 너도 도덕적이면 돼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도덕적 사회는. 왜냐하면 내가 도덕을 지키면 되고 윤리를 지키면 되니까. 근데 도덕 지향적 사회는 뭐냐면 적어도 이 5% 안에 들으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95%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의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법은 뭐예요? 뭐에 결함을 주면 돼요? 도덕성 결함을 주면 돼요. 5% 안에 드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슈퍼스타 어떤 분야든 5% 안에 모든 영역에 5%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모여야 돼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사회적 암묵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적어도 5% 안에 드는 임원들은 뭐예요? 뭐하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머지 95%는 자유예요. 그래서 이 95%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고귀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중성이 있어요. 드러났을 때는 뭐예요? 5%의 삶을 살다가 사람이 늘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는 뭐예요? 95%의 난장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혼란한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같이 놀다가 누가 이렇게 찔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추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을 다시 뽑아가지고 이 5%로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모범생이에요? 아니면 난장판이에요? 우리 애들. 맨날 늦고 뭐 하라는 거 안 하고. 우리 애가 5% 안에 들었다. 5% 안에 들었다 그러면 모범적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도덕적 결함되는 사건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상당히 수치스러워해요. 그리고 상당히 이 아이들은 뭐냐면 모욕감을 느껴요. 내가 전교 5등이었는데 6등으로 떨어지면요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아이들은요 이 안에 없다. 우리 애는 여기다. 그럼 뭐예요? 적어도 우리 애는 뭐예요? 모욕감과 수치심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세계 미국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미국 중심주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가려면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어디를 더 중요한 49대 51로 만들 건지 51대 49로 만들 건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기울기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앞으로 규범성보다는 뭐에 힘을 써야 돼요? 가능성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